자, 장관 후보자들의 일단 부동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소장과 그리고 부동산 전문 기자 땅짓고의 박기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입니다. 자,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업계가 조금 놀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큰딸, 네, 장녀인데 이 아파트 전세금 마련 문제인데 네. 김 후보는 장녀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동 아파트를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네,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6억 5천만 원 중에 김 후보자가 4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김 후보자의 아내가 배우자가 나머지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을 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로 지급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일단 이번 국토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는 큰 딸의 재산 고지를 거부를 했고, 예, 김 후보자 측은 일단 그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작성을 했고, 이 세무사를 통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네. 적법한 이제 세금을 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90%였다가 80%로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라든지 뭐 이런 정책 대출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를 대폭 줄여놨어요. 그래서 과거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정책 대출도 이제 1억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을 하겠다는 김윤덕 후보자의 딸은 서울의 영등포에 6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자기 돈 안 쓰고 아빠 찬스로 6억 5천만 원 마련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인철 소장님. 맞습니다. 자녀한테 지금 제가 자산이 많아서 네. 증여를 하고 싶어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10년 합산 네. 증여가 가능하고요, 비과세로. 성년 자녀한테는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6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전액 지원했는데 증여세를 냈다 안 냈다? 한 푼도 안 냈다? 내지 않았다. 아하.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빠 찬스 절세 팁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4억 7천만 원, 네. 이건 굉장히 저리, 일반 보통 이율의 절반 정도. 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증만 있으면 된 거예요. 증여했다라는 이 차용증만 있으면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총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매달 자녀들이 얼마나 이자를 내느냐? 한 100만 원 정도를 6억 내면 5천만 원의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10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이체한 2억만 있으면 이분은 이제 증여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법에 이제 어떤 험점도 좀 있고 절세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사실 공무원들 고위공직자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그 두 가지가 공통사항이었잖아요. 위장전입.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인사하고 넘어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급등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통한 자산 증식.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었어. 최근에 또 도드라진 문제가 뭐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게 절세인지 이게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물론 대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금 회피 의도 없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과연 6억 5천만 원을 사실상 전액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게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과연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굉장히 전문직으로 하는 이제 이 장관 후보자보다 그러니까 논란이 좀 거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박 기자님, 지금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이 설명했던 걸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랑 자식 간 돈을 주고받을 때도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국가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정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 4.6%인데
김 후보자와 딸은 이 연간 2.55%로 약정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 네, 4.6에서 2.5, 한 2% 낮아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이 연간으로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훨씬 저리로 빌렸으니까. 근데 이때 그 이자율 차이로 이제 발생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너희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이자를 덜 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1,000만 원이 넘으면은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이거는 거죠. 대여가 아니라 이건 증여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그래서 이 김 후보자와 큰딸이 원래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연간 2,160만 원을 적정세율로 내야 되는데 그게 연간 1,2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딱 960만 원 차이가 나서 1,0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으면서 이 증여세를 피하게 된 거죠. 굉장히 계산을 꼼꼼하게 했다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은 아니어서 이게 뭐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겠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북에서 3선을 지낸 인물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 큰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샀느냐. 이 도대체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정말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자, 지금 지적하신 거 보셨죠? 2023년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토위원 그 상임위에서 한 얘기인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큰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인철 소장님, 젊은 나이에 지금 이렇게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딸은 이렇게 비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27 이제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네.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 분양 시장 모두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무주택 이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정책 자금이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도 줄었고요. 네. 한도도 최고 2억 원에서 25%가 줄었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네네네. 그러다 보증 기간의 보증 비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중 문턱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 서민들의 전세 대출은 좀 옥죄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아파트 천수로 이제 억대의 전세 자금을 이제 지원했다라는 점에서 네. 사실 이게 국토부 장관이라는 직책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직위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외에도 박 기자님 새로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또 있죠. 네, 그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이 최 후보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17년과 18년 이렇게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임야 3,000제곱미터를 14억 원에 주고 사들였습니다. 900평 정도를 샀군요. 네, 900평 정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이제 조성 발표로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는 그런 곳인데요. 현장인데요. 저도 뭐 현장도 가보고 기사도 네. 많이 써봤는데 이 동네가 반도체 호재로 뭐 아파트 분양도 많았고요. 되게 부동산에선 뭐 핫한 지역으로 뭐 몇 년 동안 꼽혀서 뭐 집가 상승률도 뭐 전국에서 1위, 뭐 상승폭입니다. 네. 절대 금액은 상승폭인데 그게 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곳이었는데 어쨌든 이 최 후보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전에 임야를 땅을 조성을 샀고. 했고 당연히 그 이후에 이 임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네. 그런데 2021년에 이 땅을 모두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증여 과정에서 원래 시세 아까 900평을 14억 원에 사들였는데 감정평가액이 9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적어졌네요, 오히려. 감정평가액을 낮춰서 좀 증여세도 같이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런 나오고 논란도 있습니다. 있군요. 저 땅이 구매했을 때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8배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아들에게 증여할 때는 자신이 구매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감정을 받았다, 논란이 좀 있을 듯해 보입니다.